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방송대 일본학과 신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 학과 소개 그리고 방송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못한 사정이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가급적이면 내용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과목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겠고요. 2부에서는 우리 조교 선생님과 튜터 선생님 그리고 학생회장님이 각각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아마 처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한자리에 학교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대에서는 기본적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강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접 만나서 출석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수님들이 과목을 소개해 주실 때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질문해야 할 것들은 메모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이제 학과목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보시면 우리 학과의 학과 이름이 일본 학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일본어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내용과 또 하나는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내용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이 일본 어문학 파트의 공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학 파트로 넘어가서 소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어문학 담당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예숙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네요. 조금 민망합니다.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과목 소개부터 할까요, 네, 학과장님? 네. 여러분, 저희 일본학과에 입학하시고 편입하신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학과에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숙 교수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요, 사실 4과목인데 일본의 소설, 일본의 시와 노래, 일본 명작기, 그리고 뉴라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예쁘게 우리 조 교수님 해주셨는데요. 올 2020년 2학기부터 일본어 문학여행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을 지금 교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으로 편입하신 우리 3학년 편입생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과목은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3, 4학년에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1학년으로 입학하셨고 2학년으로 편입하신 우리 학우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3학년까지 와 주셔야 되겠죠.
소설, 시와 노래, 명작기에 어문학여행 너무너무 재밌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꼭 3학년 내 진학하시고 그리고 편입하신 우리 3학년 편입생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문학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학과의 이경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요 1학년 과목에는 우리 사공광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일본어 기초에 게스트로 3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3분 선생님, 3분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일본어 문법과 일본어 문장 연습, 여러분들의 일본어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일본어 활용, 중급 일본어 활용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요. 4학년 2학기 마지막에는 일본의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가 언어 표현이라든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4학년 2학기에 유창한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일본어 언어와 문화 시험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는 간단하게 만나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여러분의 일본어 기초에서 완성도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것은 이시노 우에니모 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가운 돌에 3년 앉아있으면 그 차가운 돌이 따뜻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또는 일본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시노 우에니모 산랭 데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공환입니다. 저는 이경수 교수님, 그리고 이예수 교수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구도에리코 교수님과 함께 일본 어문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기초 1학년 때 배우는 이 일본어 기초 1, 2는 옆에 계시는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이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2학년 때 일본어 활용 1, 2, 그리고 3학년 때 2학기가 되겠습니다만 중국 일본어 활용 2, 그리고 4학년 때 고급 일본어 활용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이 교과목명이 다 활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끝에 붙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문법 사항들을 외우는 좀 읽기 중심의 좀 고리타분한 그 일본어를 학습하셨다고 하면 이 제 과목은 실제로 일본어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실용적인 일본어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 때도 그렇습니다만 멀티 강의로 진행된 수업에서도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좀 괜찮은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을 여러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또 실제 이 답변을 하는 그런 이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서로 쌍방향적인 이 수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출석 수업 속에서도 책을 읽거나 또는 이 문법을 공부하는 데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본어 수준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발음에서부터 간단한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일본어로 하는 그런 기회를 가급적 많이 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4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그래도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일본인들과 간단한 대화, 예를 들어 길을 묻는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뭘 주문한다든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러한 이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 편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んにちは、工藤恵理子です。ご入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
今回、私は日本語を担当しますが、日本語だけではなく日本の社会、それから日本の文化についてもお話し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それでは皆さん、授業の時にお会いしましょう。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 어문학 과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어문학을 공부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의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런 이제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소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정진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성입니다. 저는 우리 일본학과 교과목 중에 경제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인의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그다음에 현대 일본 경제 2에는 3학년, 그리고 일본의 기업과 경영은 4학년 과목이고요. 일본인의 경제생활은 평범한 서민의 눈, 개인의 눈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런 몇 테마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파트 값은 얼마나 될까라든가 일본의 평균적인 샐러리맨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3학년의 현대일본 경제 2에는 조금 약간 내용을 좀 높여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이란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는 경제 정책의 문제라든가 또는 노동 시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의 거시경제학적인 문제들을 주로 중심으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에 그 일본의 기업과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일본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또는 노무 관리라든가 또는 생산 개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특히 이제 많은 우리 일본학과에 또 여성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만은 평소에 이런 경제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면은 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고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학과에 입학 또 편입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 소개는 마치는데요. 하나 빠뜨렸네요. 그 밑에 있는 일본학 개론과 일본학 원서 강독은 저 외에 다른 일본학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정현숙 선생님, 강상규 선생님, 또 이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이 이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영 교수님 소개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영 교수님이 출장 중이십니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영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여러분께 그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일본의 고대 혹은 중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캄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고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일본의 중세, 일본의 무사사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일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별로 많이 접촉해 볼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과목들이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고중세사로부터 시작해서 근세, 근현대까지를 다루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일본의 전통 문화는 어떻게
어떤 시대에 어떤 그 문화들이 꽃피었는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오기 이전 한일 관계는 주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정현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편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 세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입학생이 듣게 되는 일본학 개론은요. 일본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과목인데요. 일본의 지리, 생활문화, 역사, 정치, 경제를 포괄적으로 공부합니다. 제가 지리와 생활문화를 담당하고요. 또 이영 교수님이 역사, 그리고 강상 교수님이 정치, 또 정진성 교수님께서 경제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3학년 과목으로는요, 현대 일본 사회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과목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현재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 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4학년 과목으로 일본 사회문화 연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독해 실력을 기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나의 일본어 실력을 좀 고급 수준으로 높이시고 싶은 분들께서 이 과목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어 상용 한자 읽기에도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과목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이번 학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상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그리고 한일 관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맹목적인 형태의 반일이나 혹은 민족 감정을 내세우는 논의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문화와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대응들, 그리고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일 관계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학과를 택한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의지 내지는 지혜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요,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일본의 근현대 정치사를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본이 서구가 아편 전쟁 이후로 이 동양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어떠한 방식의 대응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기나긴 전쟁의 시대, 그리고 일본이 패전 후에 다시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주요한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현대 일본 정치라고 해서요, 일본의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본에서 정책 결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으로 올라오시면 근현대 한일 관계는 어땠는가,
그런 그 주요한 장면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었고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알고 계신 것과 뭔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뭔가 내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다시 여러분이 질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한일 간에 함께 나아가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보다 숙성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일본학 원서강독에서는 일본의 교양인들이 읽고 쓰는 그런 글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의 어떤 지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내가 이번 학기에는 무슨 강의를 들을까? 기본적으로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 맞춰서 짜진 어떤 그런 시간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성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과목을 약간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일본학과에서 뭔가 더 흥미롭고 보다 더 성숙한 어떤 그런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 교수님들과 일단 여기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학과 조교 강은미입니다. 저희 학과 사무실에는 총 3명의 조교와 1명의 근로학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학교, 교수님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학사 일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학교 시스템 중 학우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바로 PPT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먼저 방송되는 온라인 대학이라는 학교 특성상 학우님들은 자주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학사 일정을 놓치지 않게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에는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수업 및 시험, 성적 등에 관한 공지도 올라오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학사 일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출석 수업은 각 해당 지역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학과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일본 학과의 전공 과목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회나 스터디 등 일본 학과만의 맞춤형 서비스로 꾸려져 있으니 이 또한 자주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우님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과 평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수업 유형에 출석 수업과 과제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출석 수업이란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면대면 강의를 하는 교육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교수와 학생,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 시 참고하실 사항은 출석 수업 교과목도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강의는 당연히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출석 수업은 다 들었지만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출석 수업 6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는 성적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는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셔서 다른 지역 대학에서 다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변경하셔서 시험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과목이 아닌 과제물 과목인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과목의 과제물 문제를 파악해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제출 기일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점수 차감 없이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는 정시 제출과 기한을 넘겨서 제출할 때 1점씩 차감되는 1차, 2차 추가 제출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70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중간평가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출석 수업 교과목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듣고 평가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출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대체 시험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물 교과목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평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말은 총 70점으로 출석 과목, 과제물 과목, 이 전 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중간 30점, 기말 70점, 총 100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졸업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졸업 소요 학점은 총 140학점으로 신입생인 경우는 전공 51학점, 과목으로는 17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양은 24학점, 8과목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졸업하실 수가 있고요. 편입생인 경우는 2학년은 전공 43학점, 과목은 15과목입니다. 교양은 6학점 2과목이고요. 3학년은 교양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들어오실 때 24학점 인정받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전공은 35학점 12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졸업, 아무리 140점 학점이 넘어도 이 전공 교양이 이수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 이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본학과는 졸업 논문은 없습니다. 또한 추가 졸업 요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지금 여러분 저희 화면 보고 계시죠? 이 화면 아래 OT 관련 자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료를 다운받아 궁금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행사할 줄 알고 저희가 OT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OT 책자는 각 지역 대학 학생회로 배부가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얼굴 가려져. 자, 필요하신 분은 이 학생회에 연락하셔서 이 책자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은 저희 예쁜 튜터 선생님께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신편입생하고 여러분, 일본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튜터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튜터 지도와 튜터 지도 사이트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학습하는 원격 교육을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학습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우님들에게 빠른 학교 적응과 학사 상담을 도와주는 선생님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튜터입니다. 튜터는 사전적 의미로 개인 교사를 의미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신편입생 학우님들에게 배정되어 여러분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도 대상은 2020년 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및 2, 3학년 편입생으로 튜터 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튜터 지도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학년은 일본학 개론, 일본어 기초 1 수강생, 2학년은 일본 근세근 현대사 수강생, 3학년은 현대 일본 사회론, 중국 일본어 활용 1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튜터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가상의 온라인 교실인 튜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튜터 지도 사이트에서는 크게 2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사 정보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지역대학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튜터 지도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정보입니다. 시험 정보, 과제물 시험 정보, 전공 과목 자료 등
모두 튜터 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튜터 지도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 메인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하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정보 밑에 튜터 지도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튜터 지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상의 온라인 교실인 튜터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요? 자, 튜터 지도 사이트 첫 화면이 나옵니다. 튜터 선생님의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메뉴는 바로 공지사항과 자료실입니다. 공지사항은 학우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학사 정보가 있으니 매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저희 튜터들이 매주 전공 과목 요약 자료와 시험 자료들을 탑재하고 있으니 꼭 클릭하셔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학습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튜터 지도 사이트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2020학년도 2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방송대 생활을 위해 언제나 튜터가 학우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송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나의 정보, 나의 수강 정보 옆에 있는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노 캠퍼스 학습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명을 클릭하여 방송 강의를 언제든지 강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튜터 제도와 튜터 지도 사이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학과 서울지역 학생회장과 전국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우창윤입니다. 2020년 방송대 일본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빈치 연구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경이 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4차 산업시대에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대는 전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방송대학을 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만남을 평생에 한 번뿐인 만남으로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죠. 여러분들과 방송대의 만남은 아마 그런 만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터디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는 지금 우리 방송대가 온라인 대학교지만 제가 입학해서 보니까 정말 이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게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회가 되겠는데요. 이 학생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업이라든지 또 취미, 또 문화, 또 학우들 간의 친목과 또 교수님들과의 유대, 또 졸업하신 동문회 분들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가는 학생회를 우리 학생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학과 학생회의 역할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학우들 간의 유대감이라든지 또 우리 일본학과의 소속감이라든지 학우들과의 일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건전한 우리 면학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학생회가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수련회라든지 또 문화행사, 또 체육활동,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우들 간의 친목과 여러 가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와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엮어주는 하나로 녹여내는 그런 매개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전국 회장과 서울 지역 학생회장을 겸하고 있고요. 부산, 또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울산, 또 경기 이 지역에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 충북, 전북, 또 경남, 제주, 경기 지역에는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성남과 부천 이렇게 학습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가까운 지역에 본인들이 속해 있는 학생회를 찾아주셔서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아마 학창 생활을 좀 더 보람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제가 2013년도에 도쿄에서부터 후쿠오카까지 저 핸드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타고 제가 1950km를 일본을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인데요. 제가 그때 일본을 경험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본학과에 입학한 것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회에서는 우리 일본학과와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 속에 전공연수라든지 또 지금 보는 화면은 어학캠프 장면인데요. 일본어를 좀 더 회화를 배우고 싶은 캠프가 여름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름에 열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얼마 전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졸업식 때 선배님들에 대한 축하 행사도 우리 학생회에서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열렸던 학생회에서의 졸업식 참여 모습입니다. 2월 초에는 저희 강상구 교수님하고 같이 오키나와 일본 그 지역 역사 탐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회는 학생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교하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또 스터디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본 학과에 입학해서 도대체 일본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또는 학교에 수업 준비라든지 또는 그 과제물 제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스터디는 학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회비라든지 또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스터디에 맞는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터디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학우분들에 대한 친목, 또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 정보라든지 과제물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이렇게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지만 졸업하는데 큰 그 스터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스터디들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서울 지역, 경기, 인천, 또 경기, 성남, 부천 이런 식으로 스터디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에서도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지역에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 창원 지역, 울산, 또 제주, 경남에서도 이렇게 스터디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스터디에 참여해 주시면 아마 학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터디에서 이와 같은 어떤 친목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음 만드시는 분들끼리 또 이런 일본 여행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업 생활이 좀 더 온라인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학생회와 또 스터디를 통해서 채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각세까이 또 또모니 소치교마대 간파리마쇼. 이상으로 학생회와 스터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조교 선생님부터 튜터 선생님, 그리고 학생회 회장님의 여러 소개 그리고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의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학교 공부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뭔가 좀 궁금한 거,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3부 시간에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3부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생각해보고 또 답을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먼저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질문을 보니까요, 지금 올라온 게, 조교 선생님, 조교 선생님, 네,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오리엔테이션 접속 페이지에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 선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필수 전공인 과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과목인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필수 전공은 따로 없고요. 전공 과목이 30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30과목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일 경우는 지금 저희가 커리큘럼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짜여져 있어요. 그 순서대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2,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30과목을 전부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추려내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는 과제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일본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튜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본어 입력이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수민 튜터가 일본어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PDF 파일로 자세하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석 수업 갈 때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은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네. 네. 출석 수업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셨죠? 이거 질문하신 분. 출석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과목 중에 출석 수업 과목이 있다면 그 지역대학에서 일정을 확인하셔서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정이 안 맞으시면 다른 지역대학으로 장소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체 시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못 가게 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강사님이나 교수님에 따라서 강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는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가시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출석 수업 소개를 좀 들으셨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모든 강의가 다 출석 수업이란 말 자체가 뭐지?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대학이죠.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는 기본이 이 온라인으로 학습이 되죠.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데스크탑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끝나게 되면 내가 뭘 알고 싶은데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뭔가 굉장히 찜찜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대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과목들을 출석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출석 수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과 함께 교수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신청을 했으면 그 과목이 출석 수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출석 수업 시간표를 보시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 출석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출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출석 수업에 들어가서 직접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것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일본학과는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방송대가 온라인 대학인 줄 알고 제가 입학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가 의외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화와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있고요. 지역 대학마다 체육대회라든지 또 전국 단위로 뭐 가요제 같은 것도 있고 또 학문적인 것으로 우리 강상규 교수님하고 이경수 교수님이 같이 진행하고 계신 동아시아 포럼을 통해서 한일 관계라든지 역사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포럼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일본의 역사 기행과 같은 그런 또 해외 탐방과 같은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많은 그런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멘티가 무언가요? 튜터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튜터는 그 신편입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요. 학교에서 튜터 선생님을 배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멘토 멘티는 재학생한테도 혜택이 가는 제도로 멘토에는 저희 교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중에서 선배들과 그 다음에 졸업생도 신청하셔서 멘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멘티는 궁금한 거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멘티 신청을 하셔서 매칭이 됩니다. 멘토랑 매칭이 되면 그 멘토분에게 튜터 선생님하고 별개로 또 멘토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를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 튜터는 6개월, 한 학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 물어볼 창구가 없잖아요. 그럴 거를 대비해서 만든 게 멘토 멘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추가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게요. 방송대학이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 강의라든지 교재 집필이라든지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교수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교수가 해야 될 역할이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학습에 도움을 직접 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방송대는 전국에 학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학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앞서 보셨던 튜터 선생님들은 일본 학 관련해서 혹은 일본어 관련해서 박사급의 굉장히
교수님들하고 사실상 같은 실력을 갖고 계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튜터 선생님들의 지도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 학기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터 선생님을 처음 방송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잘 활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멘토 멘티는 약간 그런 학문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학교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종의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2학년으로 편입하셨다고 써져 있네요. 일본어가 약해서 1학년 것부터 듣고 싶은데 1학년 과목을 들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저예요. 저희는 학교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이나 2학년으로 편입하셨을 때는 그대로 짜여진 대로 들으셔도 되지만 일본어가 좀 예전에 배워서 잘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은 1학년 과목도 듣고 싶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냥 그 과목을 무시하시고 듣고 싶은 과목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훑어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2년간 아니면 3년간 듣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를 추려내셔서 그래서 1, 2, 3, 4학년 과목을 이렇게 수강 신청하실 때 학점에 맞게 졸업 소요 학점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일본 학과인데 일본으로 가는 여행이나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일본 여행이나 아니면 때로는 한국에 일본 관련된 어떤 그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규 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본 학과 공지사항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그때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답사 프로그램들이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홋카이도라든지 아니면 도쿄, 교토, 일본의 곳곳을 함께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에 가는 게 조금 뜸해졌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잘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답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의 공지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편인데 컴퓨터 외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튜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죠? 모바일로 간편하게 방송된 온라인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보셔야 합니다. 데이터로 보시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UKNOU 캠퍼스를 검색하시면 방송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아이디와 비워드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방송대 온라인을 밤낮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도 서클이나 동아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방송대에 입학해 보니까 각 지역 대학별로 굉장히 많은 그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춤 동아리, 또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기타 동아리,
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체육 관련된 동아리, 여행과 관련된 동아리부터 또 의학 회화를 또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동아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역 대학에서 가까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제가 오프라인 그 활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맡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일본학과하고 학생회가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전공 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박 2일로 진행되는데요. 그것은 일본학 경시 대회라든지 또 스피치, 일본어로 진행하는 스피치 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교수님의 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전공 연수가 있고요. 또 여름철에 1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에 진행되는 어학 캠프, 그래서 일본어 회화를 초급부터 고급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학 캠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하고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 또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송대 일본학과의 그 학창 생활이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 여러분, 방송대학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진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학업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학우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사실 학교에서 뭔가 이 방송대 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참여해보고 선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고 출석 수업을 참여하시면 출석 수업 강의만 듣고 그냥 귀가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우리 일본학과 대표들은 누군지, 내가 속해 있는 지역대학의 일본학과 동료들,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방송대 생활을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방송대 학우님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첫 번째 학기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또 누군가의 아들로,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직 감이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본어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아직 습관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잘 못 치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부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 휴학하고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교수님들도 강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초지일관에서 여러분이 한 3년 마음을 여기다 두고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그리고 또 다음 학기 함께 손잡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 교수님 그리고 튜터 선생님, 학생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 그리고 출석 수업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이바이.